자, 이번 시간에는 2016년 경찰직 2차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적절한 거다 되어 있습니다. 1번 어떻습니까? 동굴, 바위그늘, 강가의 막집, 얘기할 거 없죠? 구석기 시대입니다. 자, 2번에 가락바퀴, 뼈바늘 이용해서 옷을 예보했다. 금은을 만들어 사용했다. 이게 답이지, 신석기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이런 것이 뭐 7급에도 나오고 9급에도 나오고 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답은 2번인데 3번 어떻습니까? 3번 보니까 잉여 생산물이 생긴다. 먹고도 남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분배 과정에서 힘 있는 녀석이 많이 갖는다는 얘기죠. 가진 사람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지배층. 가지지 못하는 사람 피지배층. 가진 사람 부자. 가지 못한 빈자. 즉 빈부의 격차가 발생한다. 사유재산이 발생한다. 계급이 발생한다. 결국 청동시대와 관계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농기구는 주로 돌땡이 썼는데 자, 반달돌칼, 바퀴날돌교 홈작이 있다. 자, 돌로 된 농기구는 신석기 때부터 썼지만 반달돌칼 이런 게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이것은 청동시대와 관계가 있겠죠. 만약에 신석기 시대 농기구라고 한다면은 앞에는 맞겠죠. 농기구는 주로 석기를 만들어 요까지 맞겠죠. 신석기도. 근데 뒤에다 뭐나 되는 겁니까? 돌보습, 돌갱이, 돌삽, 돌랏 이런 걸 집어넣어야 되죠. 근데 뒤에 있는 농기구는 청동시대와 관계되어 있으니까 답이 2번과 관계됐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은 내가 보니 이게 문제가 써 부드럽진 않는데요. 왜냐? 제목부터가 좀 이상하죠. 고대 국가에 대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고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중앙집권 국가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인데요. 여기 밑에 보면 부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워낙은 고대 국가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을 썼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철기시대 때 건국된 군장국가는 연맹한국을 초기국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철기시대 때 건국된 초기국가 아니면 철기 빼더니 그냥 초기국가 아니면은 철기시대 건국된 군장국가 연맹한국 아니면 다음에 국가들 이렇게 쓰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이 문제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다면 그냥 죽기 살기 하면 그냥 뭐 행정소송한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까지 아마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이럴 때는 그냥 고대국가 표현 잘못 쓴 건 사실이지만 밑에 있는 나라에 대한 설명 맞는 거 틀린 거 고를 수 있는 아마 그렇게 낸 거겠구나 이렇게 해서 다 찍을 거다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분명히 표현은 잘못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고대국가 이런 표현보다 뭐라 초기국가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습니다. 뭐라고요? 철기시대 때 건국된 군장국가나 연맹한국 즉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삼한 뭐 이런 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자, 기억은 참 이상하게 냈죠. 우습게 낸 겁니다. 그죠? 부여는 제천행사 연고가 있었는데 연고는 함정을 같으면 난 이렇게 내겠습니다. 오른쪽에 수렵사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농경사의 전통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잖아요. 낸다면 그렇게 내고 싶은데 여기는 그렇게 안 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천행사라고 하는 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중에 다른 나라는 모두 농경사의 전통과 관계되어 있는데 부여의 연고는 수렵사의 전통이라는 거 조심. 왜? 12월 달에 있었거든요. 5월이 아니라 12월에. 12월에 무슨 농사를 지겠습니까? 가을에 수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농한기 때에 수렵, 사냥을 통해서 아마 전투력을 키울 목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5월이라고 한다면 어느 나라였습니까? 삼한. 삼한은 5월째, 10월째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삼한 5월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12월로 바꿨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틀렸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번이 있습니까? 고구려는 이미 1세기 초기에 왕운을 사용하였다. 사실 이런 것은요. 좀 잘 냈어야 되는데 시험 문제를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을 하는 거거든. 추정. 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1세기경부터 왕호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부여 얘기하거든. 부여. 그래서 이 문제를 많이 틀렸을 거로 내가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선생님들이 부여는 1세기부터 왕이라는 칭호를 썼다는 얘기는 해요. 근데 여기 고구려네? 그거 틀렸네 이렇게 할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근데요. 전공서적 같은 데 보면 전공서적에 있는 걸 그대로 내가 써와봤습니다. 지금. 그래서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게 있어요. 주몽이 남아하여, 주몽이 남아요. 예맥.
우리 민족 중에 하나 아닌 예맥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맥은 예맥 쪽에서 종족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맥 사회를 통합하면서 왕후를 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정공서적에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책 거의 없는데, 그 어느 책이지? 아니, 변호사 책 이름 까먹었네. 그런 전공서적에 있는 데가 있어요. 많진 않은데 가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님 쓴 책도 보면은요, 서울대학교 명譽교수, 한효율 교수 있는 책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책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의 책은 특징이 뭐냐면 확신하지 않는 거는 당신들이 쓰는 분들이 확신이 없으면 안 써요. 한효율 교수 그런 분들 책에 보면은. 근데 다른 책 같은 데 보면 가끔 섞여 있는 책들이 있죠. 아마 그분의 제자가 냈는지 아니면 당신이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요걸 정답은 했던 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주몽이 남하여 예맥세력을 통합하면서 왕의 칭호, 왕호를 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주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BC요, BC. 그러니까 1세기가 아니고 BC 1세기라고. 근데 왜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긴 처음에 여기 보면은 뭐였죠? 1세기 초기에도 사용했다 돼 있지. 그죠? 처음이라는 얘기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주몽이 BC 1세기로서 그때부터 사용했다는 얘기는 결국 뒤에 나오는 1세기, 2세기 때에도 왕의 칭호를 썼겠죠. 그죠? 잘 보시면은 처음 했다고 하는 시작이나 그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럴 때에는 그 시대 때 무조건 설명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을 한다면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니은은 맞다고 한 겁니다. 출제원 의원이 그렇게 해서 맞다고 했더만. 자, 그러면서 디귿 있습니까, 여러분들? 디귿은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들? 디귿은. 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있는 건 모두 맞잖아요? 근데 디가 틀렸어요. 왕이 오부를 모두 통치해 왕권이 강화했다. 땡. 왜? 부여는 연맹왕국이기 때문에 왕은 중앙만 통치했고 지방은 4개로 나눠서 사출도 나눠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통치했죠. 또 하나 왕권이 약했죠. 다시 한번 부여는 연맹왕국으로서 왕권이 약하여 왕은 중앙만 통치했고 지방은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는 대가들이 사출도로 나눠서 통치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런데 가끔은 왕을 세습하는 경우도 있지. 그건 가끔 얘기고 이럴 때는 전반적으로 따져야죠. 그래서 디귿벗은 틀렸고 리을번 어떻습니까? 옥전하고 하는 나라는 동해안 쪽에 있었죠. 그래서 해산물이 풍부해. 그죠? 함흥평해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도 잘 돼. 사람들이 유하지. 그래서 그냥 고구려 때 복속당하고 매일 뚜드기 맞아서 군장국 가서 멸망했지. 옆에 민면운이제 가족 공동묘 등이 있었다. 맞아요. 그럼 니은 리을 맞다고 한다면 미음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들? 에헤이,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인데, 동맹은 고구려인데, 그죠? 그러면 뭐라고 바꾸면 되는 겁니까? 동맹을 무천으로 바꿨으면 됐어요. 무천으로. 그렇게 써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비읍번이라고 왜 틀렸습니까? 옆에 쭉 가시면은 천을 많이 생산하는 것은 마한이 아니라 변한. 마한이 아니라 변한이라 틀린 거고요. 시읍번 어떻습니까? 사마는 재정 일치가 아니고 재정 분리. 재정이 일치하면 무조건 고조선이 돼야 되는 거고 사마는 무조건 재정 분리. 그럼 나머지 나라는 재정이 일치냐 분리냐, 그건 둘이 뭉치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 됩니까? 2개. 3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아마 1번을 그러니까 2번 한 개를 찍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니은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 니은 전처는 추정되는 것을 써놨을 때에는 그럴 때는 몇 개 이런 표현보다는 기억니은, 니은디 뭐 이런 식으로 했으는 거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이거는 분명히 추정된다는 것이 기록에 있기 때문에 전공서적에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의제기해봤자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난 추정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니은번과 리을번만 맞았다. 답이 3번이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백제의 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침류왕 때 자, 동진에서 마다한타라고 하는 사람이 불교를 전했다. 근데 옆에 전래되어 공인되었다도 돼요. 아시잖아.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하고 백제라고 하는 나라는 들어오자마자 공인이죠. 근데 신라는 안 그렇잖아요. 전래된 건 고구려에서 자, 묵호자라고도 하는 아도라고 하는 아도라는 사람이 늘주왕 때 가져왔고 몇십 년 지나서 법흥왕 때 2차 돈에 순교에 의해서 공인됐지요. 그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자, 그런데 마라난타가 와서 침략왕때이고 한산사라고 하는 절을 줬죠. 한산사. 그래서 백제 최초의 절이라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갑니다. 또 두 번째 있으면은 근초광 때에 부자상속. 자, 시작되었다. 맞습니다. 만약에 부자상속을 빼놓고 난 다음에 근초광 때 왕위계승이 시작됐다면 틀려요. 왕위계승이 시작된 것은 고유왕 때예요. 근데 고유왕 때는 형제상속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부자상속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시작이라는 표현도 맞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의 고유왕 때 6자평 16관 등을 정비했다 마련했다 맞습니다. 4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왕 때 어때요? 옆에 에헤이 옹진이 아니고 삽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위대성이었죠. 위대성에서 한성을 가져온 고기의 고기니까 위대성도 한성시계에 집어넣긴 하죠. 그렇지만 굳이 얘기한다면은 위대성, 한성, 옹진, 삽이. 근데요, 자, 위대성에서 한성으로 옮긴 것도 온조예요, 온조.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웅진을 옮긴 게 누굽니까? 장수왕이 남진정책에 밀려서 문주왕. 그 다음에 웅진의 삽이로 옮긴 것은 성왕. 됐죠? 그러니까 성왕이니까 웅진이 아니고 삽이라고 했어야죠. 틀렸네.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죠. 그 다음에 4번에 민정문서 아주 잘 나와요. 등간. 신라장저. 자, 신라 민정문서는 어떻습니까? 옳지 않은 것인데 1번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무슨 점촌 무슨 뭐 지촌? 그러니까 촌이 있는 거 보니까 촌랑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두 개만 써놨죠? 4개인데. 두 개는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촌이라고 하는 것만 있지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동네 이름을. 근데 동네 이름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2개예요. 그래서 2개만 써놓은 거죠. 근데 본래 4개. 즉 서원경을 중심으로 또는 서원경 주변에 4개 촌라. 이거 함정이 낼 수 있는 게 뭔지 아시겠죠? 서원경을 중원경 하면 틀리잖아. 서원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청주. 중원경이라고 하는 건 충주. 그죠? 그런 관계를 혼동하지 마시고. 자, 다음에 2번을 보십니까? 춘주. 자, 촌주가 이장님이. 자, 됐습니까? 촌주는 지방의 토착 세력으로서 중앙에서 임명을 한 거예요. 만약에 중앙에서 파견됐다면 틀려요.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간이 아닙니다. 지방의 토착 세력으로서 바로 지금은 동네 사람들이 선출하지 이장님을. 이 당시에는 지방의 토착 세력으로서 중앙에서 임명을 합니다. 파견했다면 틀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그런 얘기는 없지 지금? 촌주가 변동사항을 조사해서 매년 작성했다. 땡. 몇 년마다? 3년마다. 매년 다시 작성한 것이 아니라 3년마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답이 2번이 되죠. 그 다음에 3번 있습니까? 호는 지포자 호는 사람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9등급. 인구 사람은 남녀별 연령별로 몇 등급? 6등급. 성별이니까 남녀별에 얘기할 수 있겠죠. 남성 여성 얘기하는 거니까요. 4번에 토지도 잔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는 없을까요? 노급이라고 하는 것과 시급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바로 민정문서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세금을 거둘러 만든 것인데 노급과 시급이라고 하는 건 국가에서 세금 걷어가는 게 아니에요. 노급이라고 하는 것은 관료 귀족들이 세금을 걷어가죠. 그러면 시급이라고 하는 건 왕족과 공신이 걷어가죠. 그러니까 어차피 국가에서 세금도 걷지도 못하는 거 뭐따로 조사해서 머리만 아파 일만 많이 생기죠. 그래서 모든 토지가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거기에 보시면 옆에 연수유전이라 되어 있죠. 연수유전을 띄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수유전답이 참 연수유답전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연수유전 전이 밭이잖아요. 답이 논이잖아요. 붙여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띈다면 연수유전, 연수유답 이게 떼어도 되는 거예요. 알았죠? 붙여서 연수유전답. 다른 말로 뭐합니까? 정전이라고 합니다. 정전. 그러면은 정전은 국가에서 농민에게 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소유권을 준 거예요. 국가에서 농민에게 백성에게 토지를 지급했다. 대부분 국가에서 농민한테 줬다는 것은 뭐요? 경작권을 주잖아요. 이건 소유권을 줬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을 받은 농민들은 경작을 해서 수확을 모두 차지합니다. 농민은 정전을 경작하여 수확을 모두 차지한다. 세금 안 내요. 그럼 국가는 어떻게 운영돼요? 대신 앞에 대신영답, 관모답, 촌주의답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여 그들에게 바칩니다. 그러면 관모답이라고 하는 건 국가한테 바치고 관청에, 그죠? 내시령답은 내시령이라고 하는 공무원한테 바치겠죠. 촌주의답은 촌주한테 바치겠죠. 자, 다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 바로 민정문서에는 토지가 기록되어 있지만 모든 토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노급이나 시급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됐죠? 농민은 바로 연수유 전답, 즉 정전을 경작하여 수확을 모두 차지하는 대가로 됐습니다. 내시령답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여 바치었다. 만약에 내시령답 또는 뭐였죠? 관모답 등을 농민에게 소작을 통해서 하면 틀리는 거예요. 농민의 소작을 통해 경작한 것이 아니라 농민에게 공동으로 경작을 시켰던 겁니다.